It's my life. 자,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그거 좀 해주세요. 들어오시자마자 그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 네.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좀 남겨주시고, 잠깐 좀, 아직 1분 남았으니까 1분 후에 같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래서 들어오는 거랑 채팅 띄워놓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해주세요. 종이 쳤으니까 수업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반장 누구죠? 후이즈 반장 안 들어왔나? 이시연이요. 이시연. 단톡방 애들한테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기독교 잠깐 좀 보고 54초까지 54초까지 했네. 54초까지 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원래? 자, 여러분들 54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거다. 팔만대장경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들어오신 분들 메시지 좀 잘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뭐 숯과 횟가루, 모래, 소금 넣고 만들어서 방수 잘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고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이후 시기였던 조선보다도 다원적이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통일신라 통일신라보다도 다원적이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상감청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유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두 번째 되는 애가 바로 얘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유물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이 머리카락이 좀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만이라도 해서 꼭 이렇게 좀 켜주세요.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상에 문제가 없는 한 좀 나올 수 있게 좀 켜주세요. 저도 잘 듣고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렇게 원격 수업하는 영상은 네,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 거기에 재생 목록으로 업로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공개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도 하고 다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네, 전체 공개 안 해놨으니까 예, 그런 걱정 마시고 자 계속 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거예요. 아, 나름의 문화가 있었다. 통일신라만 네, 화려한 거 한 거 아니다. 잘했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특징을 알 수 있는 사례. 여러분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재료의 다양성, 석불, 철불, 뭐그 소위 말해서 산에 있는 벽에다 파놓은 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잘 수용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단톡방 있죠? 반장? 아, 잠깐 좀 이거 음소거 좀 풀고 반장 나한테 좀 대답 좀 하세요. 반장님 선생님. 빨갛게 들어오라고 애들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아직 안 선생님. 들어온 영혼들 많거든요. 선생님, 전학 갔어도 27, 아, 다 들어와. 2명 전학 갔잖아요. 그죠? 2명 빼면 선생님 저 28, 2개 들어와 27. 있어요. 1명 안 들어왔는데? 빨빨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한 명 태블릿 가져온다고 안 좀 들어왔어요? 느는데요. 네. 한 명 태블릿 단톡방에 좀 네, 빨빨 들어오라고 좀 가져온다. 해주시고. 네. 자, 오늘은 박준서 학생부터 예, 우현민 학생까지 좀 읽는 거 좀 시킬게요. 예, 뭐 대답을 한다거나.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조선 갑니다. 조선. 와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 네. 드디어 조선 갑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여기 위에다 적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빠르게 설명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따라 적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양난이다만 적어 놓으세요. 조선 여기에 예,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으로 나누는 게 자, 고려 시대는 전으로 뭘 나눴어요? 자, 물어봅시다. 무신정변. 박준수 학생. 무신정변. 무신정변. 학생. 선생님, 네. 혹시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소리가 안 들렸네.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아, 네, 미안합니다. 제가 안 들렸어요. 예. 박준수 학생, 저한테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무신정변. 네, 무신정변. 네, 그 몇 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야신정변. 1170년. 제가 요청하는 학생 아니면 일단 음소거 좀 다 해주시고요. 1170년 고맙습니다. 잠깐. 네. 이지섭 학생이 됐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반면 여기서는 두 번의 그 외란과 호란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그 한국사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세계사 안에 속해 있는 한국인의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은 좀 지양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수십 년간 써온 표현이다 보니까 외란, 왜수한 사람들의 별난, 호란, 오랑캐의 별난이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쓰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예, 차별적으로 부르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도 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박준혁 학생, 이 건국초의 세계지도 여기지 요 부분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박준혁 학생? 안 들어왔나? 준혁이 태블릿 가져온다고 조금 듣는다. 그러면 박준혁 학생 다음에 박찬진 학생? 제 지금 체크 표시한데 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들어온 학생들은 네, 메시지 좀 잘 남겨주시고, 잠시만요. 예, 그냥 저기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제가 V표한데 잘 안 보여가지고. 교과서로 펼치면 되잖아요, 조선 부분. 조선 건국 초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하여 통치에 활용하는 동시에 조선의 건국을 천하에 알렸다. 혼일은 중화와 오랑캐를 아우른다는 뜻으로 혼일강리는 전 세계를 의미한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의 중국을 가장 크게 그려 중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드러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세계관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자, 여러분들, 네, 미리 스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난 이후 조선의 세계관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 조선이 건국되고 양난까지 전까지 점차적으로 성리학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 플러스 그러니까 막 공적인 생활, 그러니까 뭐 관리로 일한다거나 그 사회 뭐 어떤 관청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교 사절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점차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이 양난을 거치면서 이때 중국은 명나라거든요. 양난을 거치면서 초반에 조선 초기에는 야 네가 중화 국가 나보다 큰 거 인정한다, 강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적당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난 이전이 그런 거 이전에 양난 이전에는 양난 이후에는 네, 이거는 꼭 좀 알아두시죠 여러분들. 표현이에요. 제조지은 다시 나라를 다시 왕조를 이어준 다시 왕조가 있게 해준 은혜라고 해서 엄청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오프라인 수업 때도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200년 동안 명나라 마지막 황제에 대한 제사를 조선이 지내요. 그 과정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겪으면서 청나라한테 뚝배기 제대로 깨집니다. 그런 와중에 명나라를 계속 제사 지낸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이 역사를 이후 시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다 그럴만해 라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중국이고 이게 조선이다. 중국과 조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조선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리학이다. 아시겠죠? 조선에서 유교라고 하면 성리학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실학도 있지 않았나요? 있긴 있었습니다. 주류로 편입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의 주류란 뭐냐면 관리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그 논리가 계속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책을 만든다거나 나라를 운영할 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뭐 14세기 들어서 원이 쇠퇴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잠깐 여담입니다만 중국 황제 중에서 소위 말해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주원장 아저씨다. 자, 여러분들 그 영상 안 킨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좀 켜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빈농 출신의 유일한 황제다 뭐 이런 건 뭐 여담으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성계 아저씨랑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이 정도전 아저씨가 나라를 태웠다. 이 정도전 아저씨는 여러분들 진짜 한 일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 제가 좀 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 동대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동대문 뭐라고 부릅니까? 흥인지문. 예,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정유청 학생. 자, 네. 네. 소대문은 뭐라고 불러요? 여기부터 난이도 급상승이죠, 여러분들. 네. 뭐라고 불러요? 소대문. 숭례문. 숭례문은 남대문이에요. 예, 어쨌든 대답해줘서 고맙고. 도니문. 네. 네, 예? 예? 뭐라고요? 잘 못 들어서 이게 소리가 겹쳐서. 도니문 아니에요, 도니문. 맞아요. 선생님, 북대문은 있지 않았나요? 있는데 이게 뭐 동서남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예. 북대문, 네, 숙정문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인의 예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런 거 정하신 분이 그거고. 자, 여러분들 그 경복궁 정문이 이름이 뭐예요? 광화문이죠, 광화문. 네, 대답하기 전에 미리 대답해서 미안하고, 이 광화문 이런 거 다 정하신 분이 정도전 아저씨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초판 버전인, 그러니까 초기 버전인 경국전이라고 해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썼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어떤 법의 논리로 백성들을 다스릴지를 논리적으로 써주신 분이다. 글 진짜 잘 써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좀 한문에 관심 많으시고, 나 시간 여유 좀 된다. 예, 제조 지은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이지섭 학생. 예, 제가 이게 그림 위에다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였을 법하고, 그 불시자편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 여러 그 상서 중에서 정말 명문 중에 명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호패는 주민등록증이다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호패한 양반이 호패법을 시작하신 분이 태종 임금님이에요. 네, 넘어가서 이 태조가 이성계다. 이성계가 태조다. 그래서 경복궁은 왕이 생활하는 곳이다. 정사를 행하던 정궁이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법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정궁 내지는 법궁.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즉위식 등 국가 행사에 큰 행사를 치렀다.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태조 아저씨가 조선 세울 때 60대였어요. 요즘 60대는 혹시 부모님이 이제 늦둥이셔서 60대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희 부모님이 60대가 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아니다, 저 대학생 때 60대 되셨네요. 또 부모님 또 이제 나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또 이제 저 때문에 열받을 뻔했는데 어쨌든 50대 후반이셨거든요, 저 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60대랑 이때 60대 느낌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이게 어색하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왕조는 세웠는데 신하들, 이 재상 중심의 시스템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은 언제든지 능력이 변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아무리 똑똑한 왕,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안 똑똑하고 안 착하고 좀 문제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창출시키려고 이런 시스템을 세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자의 난 1번, 2번 왕자의 난 1번, 2번을 거치면서 정도전 죽고 정도전이 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성계 아들들 다 죽고 반란을 같이 일으켰던 아들들 중에서도 이방원이라고 하는 방원이 형이 그 태종 임금이 되시는데 이방원 빼고 다 웬만한 이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분이 본인은 이 사병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우니까 이런 걸 다 없애게 되고요. 그리고 재상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뛰어난 임금이 통치하는 국가다. 그리고 그 뛰어난 임금을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상은 그걸 서포트 해주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태종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왕은 만들어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키워낸 왕이 태종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 세종 임금님이 굉장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애플펜슬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예, 죄송하고요. 세종 임금님이 굉장히 정말 이게 다재다능했다. 여러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유교 정치의 이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것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종 임금님이 하셨던 게 육조 직계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육조 직계제. 그래서 그 아래가 아니, 여러분은 아래가 아니고 그 옆 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조 예병 현공이라고 왼쪽에 나오고, 그게 그 의정부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의정부 아래에 있었는지, 아니면 병렬적 구조였는데 왕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지, 우선순위를, 이게 정확치 않아요. 아시겠죠? 기록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없어서. 그래서 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세종 아저씨는 경연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시절부터 공부하고, 왕 되고 나서도 공식적인 업무 처리하고 나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공부했을까? 요즘대로라면, 자, 양승찬 학생,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양승찬 학생, 네. 예, 왕이라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왕 된 다음에 본인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왕 된 다음에 뭐 공부해야 되겠어요?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양승찬 학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죠. 정치라고 하는 좀 이게 내가 형이 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알아듣잖아 이러면서 툭 던져버렸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예를 들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뭐 이런 거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연에서 주로 다뤘던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니 악하니,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걸 한참 하고 나서 후반부나 또 이런 좀 여담까지는 아니고 좀 추가적인 내용으로 다뤘던 게 그때 당시에 핫 이슈.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 전염병이 돌았다, 어떻게 할래? 늘 잠깐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이거 경연 자체의 목적은 왕이 공부하는 거다. 즉, 성리학이나 어떻게 보면 더 철학적인 걸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부수적으로 현실 정치를 다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편전.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에서 이제 학교 세우고 사람들 모아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대학교도 아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이 이제 나라에서 만든 연구소 같은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유교적 덕치. 자, 민본 사상에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다른 말로 해서는 이 민본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위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위민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을 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백성을 위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백성들이 필요한 거를 뭐 필요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해결한다, 이 개념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훈민정음 만들었다. 나란 말씀이 증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능히 뜻을 실어 펴지 못하매 내가 새로 28자나 맹가노니 능히 뜻을 실어 펴길 원하노라. 여러분들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인데, 자 요즘 버전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현민 학생, 영어 잘하려면 뭐 배워야 돼요? 영어 잘하려면요? 네,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문법, 독해. 어쨌든 그 여기서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죠? 동의하죠? 네. 그쵸? 예.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처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 임금이 중국 사람처럼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대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종대왕님을 지금 모독하는 건가요? 이 서문에 잘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나란 말싸움이,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 그리고 글자도 다르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중국 사람처럼 말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훈민정음 초기 버전 배우게 되면 성조가 있었다라고 배우거든요. 점 2개 찍혀 있고 1개 찍혀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해서 그게 배우는데 그게 다 중국인처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려의 그 관점 있잖아요. 야, 중국 니네 큰 거 알겠는데 우리 동네, 즉 내가 왕인 데에서는 나도 황제야. 이런 관점이 조선 초기까지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처럼 말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것도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 공감이 안 가는. 저 같았으면 그냥 한자 가르치고 중국인 선생님들 불러다가 이제 중국어 가르쳤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마만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세조 임금님, 네, 정변. 여러분들 이 정변, 또 수많은 영화의 소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관상이라는 영화, 네, 보시면 관상이라는 영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김종서 수양대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수양대군이에요. 예, 세종의 둘째 아들, 넘버 원이 문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분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태종과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 신하들의 그런 소위 말해 전하 아니되옵니다와 같은 잔소리를 좀 싫어했고, 그래서 언론 활동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의 잔소리를 듣는 건 싫어하지만 나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판,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를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헌법 아래의 뭐 세부적인 뭐 민법, 상법 이런 여러 법률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경국대전의 시작이라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성종 임금님이라고 자신의 그 손자 때, 그러니까 다음 왕에 이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완성하면서 그 조선의 일정 정도의 체계가 세워졌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다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집현전을 없앴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기 아버지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 손자는 또 할아버지랑 달랐던 거죠. 그 성종은 집현전과 비슷한 기능을 한 홍문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하고 반포했다. 그래서 법치국가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의 법치의 핵심은 뭐예요? 유교적 법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유교적 법치의 핵심 사상이 아까 전에 세종 임금님이 했던 이 덕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덕치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조선만큼 고문이 자행되던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역죄인이나 이런 거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 옆에 세 가지 적어놨잖아요. 장영실, 세종실록 지리지, 농업 관련 서적. 세종대왕이 안 건드린 영역이 없어요. 아시겠죠? 천문학, 지리학, 농업,
그리고 전염병 영역, 별의별 거 안 건드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방 영역에서의 4군 6진 개척,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1번과 2번 나오죠, 여러분들. 자, 6조 직계제를 하셨던 왕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를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 통치체제 정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성문화라고 나오는데, 성문화라는 게 뭐냐면 글자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룰 성자의 그럴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로 입어 놓는다, 만들어 놓는다. 네, 그래서 법 같은 걸 적어 놓아서 누가 봐도, 지금 현직 관료로 있는 사람이 봐도 알고, 이 사람이 은퇴하고 그러니까 그 관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새로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성문화된 경국대전을 보고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왕 아래 의정부와 6조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정부는 재상 합의체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3명 누구죠? 바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그래서 그 3명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6조는 직능에 따라 정책과 행정을 나누어 맡았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조가 지금의 인사권, 사람을 어디다 쓸지를 책임지는 부서였고, 자, 호조가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의 기획재정부. 네. 그리고 예조가 지금의 외교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예라고 하니까 뭐 왕실의 예법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만 이 외교적인 것과 국가 행사 이런 것들을 주관했다. 그리고 경조, 누가 봐도 경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조가 지금의 그 사법부, 뭐 법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조가 조금 좀 애매한데, 요런 게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자원부 정도다. 아시겠죠? 뭐 공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공이 아닌데 어쨌든, 네, 그공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산업자원부 정도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옆에 있는 건 이 설명 써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조선의 핵심 중에 핵심은 여기 3사예요, 여러분. 3사. 괄호치고 이게 슬래시로 끊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알아보세요. 이게 고려 시대에도 있었는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2가지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임금님한테도 정말 임금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요. 2번째로 하급 관리가 상급자한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동료들끼리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들 사이에서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예? 어차피 실생활 다 끝났건만. 그리고 이거 딸기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튼 빨리 키우지 마. 한번 다시는 제발 좀. 정환아, 마이크 켜져 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 때만 좀 잘 좀 켜주세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시겠죠? 딸기잼 얘기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사과잼 좋아합니다. 어디다 얘기하다 말았죠? 갑자기 이게 얘기하다 확 끊겨가지고. 이 3사 중요하다. 임금님한테도 이건 아니에요. 제발 좀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랑, 관리들끼리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이게 서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그 전문성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으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조 같은 임금님 잘못 만나면 3사에서 잘못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절 보면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국왕의 명령이나 관직 임명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대신은 뭐냐면, 사관원이 독립되면서 언론 이 기능이 이게 좀 되게 강화됐다. 그래서 독점과 이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상호, 감시, 견제, 균형 이런 걸 세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되는 거예요. 역할에서 신하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하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면, 선생님 그러면 고려의 왕보다 조선의 왕이 약해지기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게 그 승정원이랑 의군부에 제가 V 표시해놨잖아요. 이 두 가지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왕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한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승정원은 나중에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 그 일지가 생길 정도로 왕이 어떤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시키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 뭐 영의정 홍길동 좀 불러와 봐라 이렇게 시키면 쫄래쫄래 가서 임금님께서 오라십니다. 예, 이러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의군부는 신하들이 예를 들어 백성들을 수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군부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백성을 괴롭히는 저 탐관 오리를 빨랑 잡아와라 라고 하면 다 잡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에서는 왕이나 황제의 친위대가 있어요. 개인 사병처럼 움직이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반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능했던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의금부 대장은 경조에서 추천하면 임금이 승인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조선의 지방행정 전국이 팔도다. 아시겠죠?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부, 모, 군, 현, 뒀다. 도 아래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이게 없어졌다. 다 일반 군현되고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이제 중앙에서 지방을 더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왕권이 더 지방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수령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다른 중앙 관리도 관리인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이른바 끝발 날릴 수 있는 게 수령이었어요. 자, 좀 체크 좀 해봅시다.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자, 우리나라 3권 분리 나라잖아요, 그죠? 입법, 사법, 행정. 그거 다 하고 이때 당시에는 행정에서 다 입법하는 거니까 그거 다 하고 군사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판왕이에요, 아시겠죠? 지방에 있는 그냥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방에 있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뭐야, 그냥 왕이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그러니까 임금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거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조선 임금,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나 그 임금의 권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모든 거를 틀어진 수령이 딴 마음을 품는 순간 주변 백성들 그냥 푹퉁 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백성을 지배했고, 향리는 고려 시대보다 지위가 낮아졌다. 그리고 수령에게 직속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자, 우리가 사극에서 이방 가서 쟤 좀 데려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또복장 하신 분이 그게 바로 향리예요, 여러분들. 향리도 이방, 호방, 뭐 여기 아까 전에 6조에 나왔던 6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통치 체제가 강화됐다. 언제보다? 고려보다. 그리고 군사제도는 양인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을 서포트하는 보인으로 구성됐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군대 가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제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이 첫 줄에 지금 이 영상 본인 영상 공유해준 순서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김민재 학생, 김윤우 학생, 김수현 학생, 박성환 학생이 보인이 돼서 나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나는 몸으로 때우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몸으로 때우는 동안 우리 집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남자 한 명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요 서너 명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고 군대에 가는데 필요한 거 조금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군과 도인 제도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게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한지훈 학생 질문 있나요? 아니요. 아, 예. 그리고 예, 중앙군인 5위와 그리고 궁궐 수비와 방해했고 지방군은 네, 국방상의 중요 지역이 있던 곳에 영과 진을 지키며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자, 여러분들 요즘에 줄임말 많잖아요, 그죠? 병마절도사는 줄여서 병사.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군 절도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하는 잡새꾼도 있다. 다 시켰을 박준혁 학생. 자, 요 아랫부분 요거 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네.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기속하였다. 처음에 상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었지만 신중히 여겨 서들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행하였다. 의정부가 관하는 일은 사대 문서와 중죄수의 재심에 관한 것뿐이다. 태조실록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 시행한다. 다만 이조 병조의 관직제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례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세종실록 육조 직계제는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도하도록 한 제도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뒤 국왕에게 보고하게 한 제도이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 다른 입안에서 얘기하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요 제도가 요 연구 결과가 일본인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식민지 시대에 육조 직계제라는 용어, 의정부 서사제라는 용어를 일본인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 이 천하의 이 매국노 같은 일본인들을 이게 신성한 국사책에 어떻게 담습니까? 이 명료하고 명쾌한 기록이 없어요. 육조 직계제를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떤 결제 라인을 타서 올렸는지. 예를 들어 제가 병조의 하급 관리예요. 육조 직계제 때 올리는 보고 라인.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자꾸 이게 하게 되는데 교과서의 설명대로라면 하나 더 거치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거다. 뭐에 비해서? 육조 직계제에 비해서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 1, 2번으로 나눠가지고 태종은 세조는 육조 직계제였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했다. 다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기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선은 교통통신제도를 정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봉화제도 아세요? 봉화? 이거를 봉수제, 봉화제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연기 때는 구리예요, 아시겠죠? 자, 평상시에 하나, 적이 보인다, 2개, 적이 상륙하려고 한다, 3개, 적이랑 싸운다, 4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수는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산 위에다가 딱 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관리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피우는 순간 백성들도 보고
전쟁 났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역참제. 네. 자, 여러분들 역참제 내지는 역원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태원 아시죠? 이태원, 조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으로 끝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이런 말들이 있고 관리가 와서 말 갈아타고 가던 장소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조은제. 이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금을 한성으로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강 또는 가까운 연안 바다를 활용해서 이 쌀을 날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발전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열심히 정비한 임금님이 세조인데 그래서 이 세조가 그런 걸 만듭니다. 야, 이 좋은 담당하는 애들은 야, 아버지에서 아들로 역할 실습해. 이런 거 세팅을 좀 해요.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배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네. 뭐 이런 건 뭐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핵심은 이건 알 필요 없고 핵심은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런 거 보시면 네,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비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관리에는 과거와 음서, 천거 등을 통해서 등용됐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천거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중종 때에 잠깐 있었던 이 현량과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과거와 음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랑 네, 집안 배경 내지는 조상님의 공에 도움받아서 네, 관직 진출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운영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유현서 학생 고려시대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 뭐예요? 과거에서 유현서 학생 네? 예 고려시대 과거제도에 있었는데 조선되면서 없어진 거 승과가 없어졌습니다. 예.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바로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기회를 통해서 예. 이러면서 이게 잘 쫓아오고 있는 한번 확인도 하는 거고 겸사겸사. 예. 그래서 문과를 제일 중시했다. 왜? 이게 성리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알아주시고 네, 무과가 제도화됐다. 그리고 잡과 네, 뭐 이게 알아주시고 음서의 혜택이 줄었고 고위직 가려면 무조건 문과 합격해야 된다. 네, 성균관과 자부학당이 중앙이고 이 유학교육을 하던 네, 기관이에요.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향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네, 나라에서 만든 거고 서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 주세붕이나 뭐 이런 사람 나온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의 개념이에요. 서원은 그 개인이 세운 거. 우리가 흔히 아는 도산서원, 그 태교 이황 선생님이 만든 거고, 뭐 병산서원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만든 그 공부하는 곳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국대전을 보는 거. 그래서 저희가 1분 남았기 때문에 예,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아니요. 있나요? 예, 수고했고요. 자, 그 흐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게 학교 등교 기간 되면 고려시대처럼 한번 이게 써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두는 걸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네, 남겨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